최근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곡은 경쾌한 멜로디와 감각적인 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곡이 말레이시아에서는 큰 논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노래 가사를 지적하면서 이슈가 된 건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논란은 단순히 노래 가사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 대중문화가 충돌하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복잡한 양면성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공식 SNS를 통해 아파트라는 단어가 유혹의 장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이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다 보면 서구의 부정적인 문화가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약 60%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다종교,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만큼 말레이시아 사회에서는 전통과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며 그와 배치되는 서구의 대중문화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부는 특정 노래 가사가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현지 사람들은 보건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시죠. 보건부의 발표가 나가자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보건부의 우려에 공감하며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이 노래 가사를 아무런 필터 없이 따라 부르다가 나쁜 가치관을 습득할까 걱정된다고 했죠.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이들은 우리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국가다. 아이들이 이성 간 유혹이나 만나기를 암시하는 가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서구적 가치관에 물들어버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가사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보건부의 발표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20대 네티즌은 SNS에 단순히 노래를 듣고 즐기고 싶은 것뿐인데 모든 가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라며 보건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걱정되면 차라리 동굴에서 사는 게 낫겠다고 농담하며 비꼬기도 했죠. 이러한 의견 갈등은 곧 SNS상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청년은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이를 사회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럼 모든 대중음악을 다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젊은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즐기는 것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해외 반응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발표가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SNS와 뉴스 매체에 퍼지면서 서구권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누리꾼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블로거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대중가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파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서구에서는 이성 간의 만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공간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유럽 누리꾼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곡은 단순히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쓴 것일 뿐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보건부의 입장에 반대했죠. 일부 해외의 유명 유튜버들은 이번 사건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 유튜버는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하나의 시각으로만 받아들이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중문화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지 특정 사회의 규범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도 보건부의 발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2030대 젊은 층에서는 대중문화를 즐기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보건부는 여전히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대중문화의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논란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대중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전통적인 이슬람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글로벌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셈이죠. 보건부의 발표는 단순히 아파트라는 단어를 두고 벌어진 논란을 넘어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의 경계에 서 있는 말레이시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말레이시아 사회는 더 이상 대중문화를 단순히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지금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말레이시아가 어떤 균형을 찾아 나갈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될지 그 미래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런 로제의 아파트 논란 사건이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K-팝 이슈 중 하나,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발매된 로제의 아파트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말레이시아에서 유해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큰 화제를 모으게 되었죠.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노래 하나가 한 나라에서 금지될 정도로 논란이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건 뒤에는 단순한 오해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SNS의 가짜 뉴스가 얽혀 있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논란의 전말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K-팝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생겨난 문화적 충돌과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K-팝이 얼마나 막강한 글로벌 파급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예기치 못한 해프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한류 팬덤이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매우 뜨겁죠.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의 한국 아이돌 그룹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막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유독 로제의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끈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말레이어에서 말레이라는 단어는 그게 뭐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로제의 아파트 노래 속 후렴구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멜로디와 비슷해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K-팝 팬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젊은 층 전반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 인기가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래 속 가사에서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자 키스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슬람교가 주요 종교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술과 클럽, 키스와 같은 서양식 문화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가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도 하죠. 이로 인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가사들은 부적절하게 여겨졌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노래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레이시아의 보건부가 이 노래에 대해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발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SNS와 일부 언론에서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로제의 아파트를 규제하려 한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로제의 노래를 제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로 여긴 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러나 충격적인 소문과는 다르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로제의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 소문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알고 보니 문제의 출발점은 SNS에서 보건부의 공식 계정을 사칭한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이 계정은 보건부의 로고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로제의 아파트는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몇몇 언론이 이 가짜 계정을 진짜로 착각하고 기사를 내보내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되었죠.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영문 일간지인 더 스타에서도 이를 확인한 후 해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더 스타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로제의 아파트에 대해 경고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보건부 역시 우리는 해당 노래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한 적이 없으며 가짜 뉴스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문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진짜로 믿고 퍼뜨린 이유였기 때문에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K-팝 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어떻게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냐는 반응에서부터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K-팝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은 팝이 유해하다면 우리에게 동굴에 살라는 거야? 라는 유머 섞인 반응을 보이며 이번 해프닝을 우스꽝스럽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단순히 로제의 노래가 문제가 된 사건을 넘어서 K-팝의 영향력과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한 루머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K-팝이 얼마나 강력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K-팝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대중문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팬들이 한국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그 상징적인 예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SNS와 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워 주었죠. SNS상의 가짜뉴스와 오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팬들은 이러한 해프닝을 통해 단순히 재미로 공유하는 정보일지라도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같은 보수적인 국가에서 K-팝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K-팝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K-팝이 세계 각국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집니다. 결국 이번 해프닝은 K-팝이 단순히 하나의 음악 장르가 아니라 문화적 교차점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충돌과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K-팝이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스타 브루노 마스와 K-팝 퀸 블랙핑크 로제의 콜라보곡 아파트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이 독특한 곡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한국의 술게임이 영감을 줬다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협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알아보시죠.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처음 만난 건 2024년 초 서울에서 열린 브루노 마스의 콘서트에서였습니다. 평소 브루노 마스의 오랜 팬이었던 로제는 VIP 게스트로 초청받아 직접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얻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제는 어릴 적부터 브루노의 음악을 들으며 꿈을 키워온 열성 팬으로 알려져 있어요. 브루노의 개성 넘치는 무대와 감성 깊은 노래들이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백스테이지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 TV와 무대에서만 보던 브루노를 직접 만나게 된 로제는 조금 긴장했지만 브루노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주며 분위기를 풀어주었다고 해요.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음악적인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로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루노 마스의 티셔츠를 입고 녹음실에서 작업 중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둘이 콜라보를 준비 중인 건가? 라는 기대감이 폭발했고 두 사람의 협업이 곧 현실화되기 시작했죠.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곡 작업을 시작하던 중 로제가 한국의 전통 술게임인 아파트 게임을 소개하면서 이 곡에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다양한 술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게임은 간단하면서도 리드미컬한 박자가 특징입니다. 참가자들이 손뼉을 치며 아파트 라고 외치는 단순한 구조지만 이 반복되는 리듬이 묘하게 중독성이 강해 술자리 분위기를 단번에 띄울 수 있죠. 로제는 브루노와 작업하면서 이 게임의 리듬을 활용해보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처음엔 재미삼아 가볍게 던진 아이디어였지만 브루노는 이 리드미컬한 구조에 크게 흥미를 느끼며 곡의 주요 요소로 발전시켜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단순한 리듬이 청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 라며 흥분한 브루노는 즉시 이 리듬을 후렴구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제와 브루노는 스튜디오에서 아파트를 외치며 장난스럽게 리듬을 맞춰보았고 이 에너지가 곡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아파트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의 후렴은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리듬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죠. 로제와 브루노는 이 곡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음악적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브루노 마스는 로제가 소개한 아파트 게임의 리듬을 곡의 중심축으로 삼고 서양의 파티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멜로디와 분위기를 더해갔습니다. 브루노는 단순히 후렴 부분에만 리듬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일을 반영하여 곡의 흐름과 에너지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브루노는 한국 술자리에서 자주 쓰이는 건배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 단어는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데 이를 곡의 중간 파트에서 외치며 흥을 돋우는 요소로 삼은 거죠. 서양의 팝 음악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한국적인 표현이지만 브루노는 이를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제 역시 브루노의 이런 아이디어에 감동하며 자신의 음악에 한국적인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배경을 최대한 존중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고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은 완성도 높은 곡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 곡은 단순한 콜라보를 넘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낸 문화적 융합의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드디어 아파트가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독특한 리듬,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로제와 브루노의 자연스러운 케미가 큰 화제를 모았죠.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로제가 장난스럽게 브루노의 볼에 키스를 하는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으로 꼽히며 SNS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두 사람의 케미를 칭찬하며 이 곡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가사가 술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음주와 파티 분위기를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팬들과 보건단체에서는 음주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같은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이 곡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 논란에 대해 로제와 브루노는 이 곡은 단순히 파티와 즐거움을 표현한 곡일 뿐 음주 문화를 권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음악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도구이며 이 곡 역시 많은 팬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죠. 많은 팬들도 이에 공감하며 그저 즐겁게 듣기 위한 노래일 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한국과 서양의 문화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독창적인 곡으로 평가받으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스타일과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녹여내면서 대중음악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특히 이 곡은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문화 간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더욱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다음엔 어떤 아티스트와 브루노가 함께 작업할까? 또 다른 K-팝 아티스트와의 콜라보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가 신선하게 다가왔나요?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